자, 오늘은 전기와 자기의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전기와 자기 중에 전기 먼저 하자면, 전기는 이렇게 탈레스라는 아저씨가 발견했고, 전기는 두 가지 성질을 띱니다. 간단하게. 그것은 플러스 전화, 마이너스 전화를 띠는데,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플러스 전화, 그러니까 같은 전하를 띤 물질들끼리는 밀어내는 힘인 청력이 발생하고, 다른 전하를 띤 물질들, 그러니까 예를 들어 플러스랑 마이너스끼리나 마이너스랑 플러스끼리들은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발생합니다. 이거랑 비슷하게 자기라는 애들도 두 가지 성질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. 각각 N극과 S극인데, 전기랑 마찬가지로 N극과 N극, 그러니까 같은 극끼리는 밀어내는 청력이 발생하고, N극과 S극처럼 다른 극성끼리는 잡아당기는 인력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이렇듯이 전기와 자기의 특성은 비슷한 점이 있단 말이에요. 때문에 과학자들은 전기랑 자기가 어떻게 같은 것이 아닐까 생각을 했고, 어떻게든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실험을 설계했습니다. 물론 이 실험이 처음부터 성공하진 않았겠죠? 그래서 초기 실험이 실패한 대표적인 이유를 꼽자면은, 초기에는 그냥 전기 실험 자체가 어려웠습니다. 왜냐하면 보면은 우리가 전기라는 거를 어떤 실험을 하려면은 그 현상을 지속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돼야 됩니다. 중요한 건 지속적으로 어떤 현상이 계속돼야지 우리가 관찰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이죠. 근데 이 초기 과학자들이 전기를 발생시키는 데 썼던 기구는 왼쪽에 화면에 보이는 라이덴병이라는 기계인데, 얘는 일회용 전기밖에 발생을 못 시켜요. 한마디로 한 번 쓰면은 다시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충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. 결국 이런 일회용성, 그러니까 너무 쓰기가 불편했던 점, 그리고 또 라이덴병이란 게 당시에는 굉장히 비쌌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과 너무 쓰기 어렵다라는 측면 때문에 과거에는 전기 실험 자체를 많이 못했습니다. 그런데 1800년도에 볼타라는 과학자가 라이덴병을 대체할, 그러니까 라이덴병의 단점이 지속적인 전류를 못 공급하고 일회용 전기밖에 못 만들고 또 가격이 비싸다는 문제가 있었잖아요. 근데 볼타라는 과학자가 전지를 발명함으로써 모든 단점이 해결됩니다. 전지는 순간적으로 일시적인 전기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지속적인 전류를 만들어내고, 기존 라이덴병보다 가격 면에서도 굉장히 효율적이었습니다. 때문에 이제 많은 과학자들이 본격적으로 전류에 대해서, 전기적 특성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게 됐는데, 그 과학자들 중 대표적인 인물을 한 명 꼽으자면 웨르스테드라는 덴마크의 물리학자인데, 이 아저씨는 전기 도선에 전류를 흘려보내니까 그 주변에 있던 나침반이 움직이는 걸 발견했습니다. 그리고 결국에 마침내 전기가 흐르는 도선 주위에는 자기장이 형성된다는, 즉 전기가 자기를 유도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. 이러한 웨르스테드의 발견에 영국의 물리학자 맥스웰은 전기가 자기를 만든다면 자기도 전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? 라는 생각으로 착안하여서 오른쪽에 실험을 하게 되는데, 이 실험은 전기가 자기를 만들고 자기가 전기를 만드는 과정을 입증한 그러한 실험입니다. 결국에 이 오른쪽의 실험을 통해서 전기가 자기를 만들고 자기가 전기를 만들고, 즉 전기와 자기는 서로 상호 변환이 가능한 존재라는 걸 발견해냈고,
결국에 전기랑 자기가 서로 모습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둘이 다르지 않다는 소리죠. 그저 동전의 앞뒷면처럼 하나의 객체에 그 객체를 표현하는 두 가지 면이 있었다 뿐이었던 거예요. 결국에 전기와 자기는 전작이라는 하나의 개념이었던 것이죠. 이로 인해서 전자기학이라는 학문이 새로 태어나게 됩니다. 아무튼 전자기학을 다루자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맥스웰이라는 과학자인데, 맥스웰은 전자기학을 연구하다가 전자기적 힘이 파동 형태로도 전달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착안하여서 전자기파라는 것을 맥스웰 방정식을 통해서 입증해냅니다.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 전자기파가 빛의 속력이라는 것을 발견해냈고, 그러니까 전자기파의 운동, 속력이 퍼져나가는 속력이 빛의 속력하고 완전히 똑같은 것을 발견한 뒤에 빛이 전자기파의 일종이라는 것을 발견해냈고, 나아가서 전자기파에 대한 많은 연구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준 토대를 마련해준 사람입니다. 이 전자기파는 현대에 이르러서 많은 기계장치에 사용되는 그런 개념인데, 특히 가장 많이 쓰이는 부분이 무선 송수신 기술이죠. 전파를 이용해서 우리는 어떤 정보를 보내고 받습니다. 그 모든 과정이 이 아저씨의 발견과 그 전부터 이어져 왔던 전기와 자기에 대한 실험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혜택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이죠. 아무튼 간에 일단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끝이 났고요. 제일 흥미로운 주제가 이 전자기파다 보니까 다음 영상은 전자기파에 대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그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봅시다.